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갭투자 소멸 위기까지 나왔는데 투자자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는 우회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관리를 해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네, 얼마 전에 시중 은행별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갭투자 소멸 위기까지 나왔는데 투자자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는 우회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여긴 되고 저긴 안 되는 은행별 대출 규제, 우리나라 5대 은행이 있죠. 이 5대 은행별로 규제가 조금씩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 여부도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어떤 은행이 되고 어떤 은행이 안 되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갭투자 종말 위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회를 하시면은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어떤 방법인지 제가 유튜브 최초로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은행별 대출 규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출 규제가 은행별로 왜 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이 한 18명의 은행장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각자 알아서 투기적 수요 관리를 할 것을 주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늘고 그거에 맞춰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관리를 해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중 5대 은행이 규제에 나섰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 1주택자죠. 1주택자 분들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LTV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까지 전면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로 인해서 갭투자 자체가 정말 힘들게 변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회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대출 한도까지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간도 50년, 40년에서 30년으로 다 같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늘 주 핵심 내용을 주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 취급 불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유권을 이제 넘기기 이전에 전세대출로 잔금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는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무주택자로 중단, 은행권 단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전세대원이 주택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주라도 취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 중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를 하겠죠. 이것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회 방법까지 어떻게 우회를 해야 되는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다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은행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B, 우리은행, 이제 농협, 신한, 하나은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신규 분야 주택 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친 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처럼 X 표시가 된 거는 규제 사항이
없다. 자유롭게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KB라든가 신한농협, 우리은행처럼 규제를 하는 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갭 투자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1주택자 분들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이라든가 KB국민은행, K뱅크, 신한은행의 경우는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서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느냐, 매도 계약서라든가 계약금 이체 내역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부라 하면은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이죠.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라는 조건 하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 갈아타기 수요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상급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다라고 하면서 대출 자체를 안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죠. 이 신한은행도 조건부,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은행을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가능하냐? 말 그대로 이제 농협은행이죠. 2주택 이상부터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대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말이 많습니다. 농협은행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글귀만 보고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1주택자도 제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린 거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갈아타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갈아타기 하면서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요거를 또 같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연하죠. 그렇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비과세 특례도 받으실 수가 있다. 동일하게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죠.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조건부 대출이 뭔지부터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봤을 때 전세 대출 상한 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갭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임대인에서 현 임대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전세 대출 실행일에 맞춰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전세 대출 실행일이죠. 위의 내용하고 동일하죠. 근데 선순위 채권 말소되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이 빌라 안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이거 말소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전세 대출 실행일에 맞춰서 이 전세금을 갖고서 이 채권을 말소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전세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주택자 분들이죠. 유주택자 분들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조건, 말 그대로 주택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파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건 역시도 전세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 대출,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고서 내 집에 들어와야지 갭 투자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조건이 은행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임대인이죠. 기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신규 임차인이죠. 바로 신규 임차인의 경우는 이 전세 대출 실행일에 맞춰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은 이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 임대인이죠. 기존 임대인의 경우는 여기에 근저당이 있던 아니면 전세 대출 임차인이 받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후에 포괄 양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전세 계약 사항을 모두 포괄 양수로 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죠. 기존 임차인이 임차인을 맞추고 나중에 등기하고 이 임차인은 내가 포괄 양수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축 분양 빌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호실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 말 그대로 빚이 있다. 신축 빌라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그 전까지는 이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선순위 채권, 이 채권을 말소를 하고 그 다음 바로 신규 임대인이 이제 등기를 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막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당 호시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누가 말소를 하느냐? 바로 건축주가 말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주가 임차인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현재 소유권을 건축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항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축주가 채권을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 이전을 하고 똑같이 전세 같은 경우는 포괄 양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후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이 다 틀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주 계약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1주택 갈아타기와 동일하게 규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신경 안 쓰고 바로 하나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경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KB국민은행이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달까지는 이렇게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를 유지를 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규제를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둔천두공이죠. 둔천두공이 이제 올해 이제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합니다. 이제 12,000가구가 조금 넘어가는 가구 수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것을 겨냥을 해서 10월 달까지는 규제를 하고 11월 달부터는 푸는 조건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1월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분양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미 수분양자죠. 말 그대로 수분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은행의 경우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주택자 갈아타기 은행과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 대출 가능 은행, 전세 대출 가능 은행이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고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사와 꼭 통화를 하시고 나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회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우회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3대 죄자 눈 돌린 실소유자 전셋값 한 달새 2배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네. 그래서 나는 전세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수요는 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또 막히니까 공급은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전세값이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조금 보시면은 수도권 전세값 상승폭 확대 추세 이렇게 나와 있고 이달 입주 물량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임대차 유입 더 늘 듯 이사철 앞두고 전세난 우려 폭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난이 조금 가중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우려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세값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수요 억제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은행별 자율 조치로
단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리셋이 되는 경우 은행별로 다 1년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도 규제 완화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고 아니면은 이 조치 사항들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갭 투자 규제하면 전세 물량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갭 투자가 곧 임대인이겠죠. 그렇죠? 임대인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 옆에 뉴스 기사에서 나오죠.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도 전세값이 폭등 우려가 있다. 전세값이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 매매가가 상승이 되면 현재 가치가 반영이 돼 전세값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려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린 우회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면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라든가 많은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한해에서 규제 정책이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규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재개발 쪽 투자에 있어서 빌라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우회 방법을 쓰시면은 전혀 두려움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말 그대로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따로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은행으로 몰려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은행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은 자금이 모자라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바로 주거래은행을 바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국민은행 쓰던 분들이 아니면 신한은행 쓰던 분들이 아니면 농협 쓰던 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죠? 바로 하나은행으로 가겠죠. 주거래은행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주거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바뀌게 되면은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수수료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하나은행 자체의 이익도 정말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은 지금 규제할 생각이 없다. 이런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하나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 시중은행별 대출 가능 여부 및 그 다음에 조건부 대출 관련해서도 우회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저희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정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면서 정말 소액으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